전격 인터뷰, 이번엔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인용 판결을 하지 않을 때 이 갈등 비용이, 혼란이,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좀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만 더 하자면은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단국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갈등 비용이 1740조였습니다. 네. 이번에 그리고 이 박근혜 탄핵 때 갈등 지수가 47.5%였어요. 네. 이 47.5%라는 의미는? 네, 50%죠. 네. 그런데 이번에 계엄, 윤석열 계엄, 이것에 대한 갈등 비용은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산출되지 않았지만은 비율은 75%. 제가 계산해 볼 때 2,000조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정도. 700조죠. 네. 예, 자, 그리고 이 계엄 후 3, 4분기 GDP가 6조 3천억이 적발됐어요. 지금 현재 더 많아졌겠지만 이 혼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자영업자 20만 개가 폐업을 했어요. 이런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이 판국에 오세훈 시장 토지 허가제 해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최상목 대행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헌법재판소예요. 그런데 이번 주도 넘긴다? 저는 내일까지는 해줘야 된다 하고 헌법재판소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촉구를 하지만 이번 주도 넘긴다? 나라가 망하면 헌법재판소 책임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번 주는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시군요. 저는 지난주 14일 모든 언론도 저도 똑같고 저는 최소한도 내일 모레 21일에는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 3일 전 오늘까지는 예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하는데 네.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헌법재판소가 혼란 방지를 위해서 사전 예고를 당일날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선고 내용을 TV 생중계한다. 이 정도로 빨리 해야지. 나는 나라가 망하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헌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를 넘기면 국민의 원망이 헌법재판소로 간다. 지금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이번 주 넘기면 원망의 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금 4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11,3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자기들도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앉아서 얘기하면은 인용되는 건 기정사실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각에서 각하소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각하라고 하는 것은 심리를 11번 했는데 지금 평의를 했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처음에
심리할 필요성이 없다 하고 각하하는 거죠. 지금 이제 기각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각을 넘어서 각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공세이고 자기들 세력을 묶으려고 하는, 단결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공작적 차원의 발언이지 각하는 있을 수 없고 기각도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일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예요. 8인 체제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노력한다는 그런 보도이지만, 저도 여러 방면에서 듣고 있지만 예측이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다 틀렸어요. 지금 또 예측해봐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불확실성의 대한민국을 그래도 좀 살려나가는, 구해나가는 길은 헌법재판소밖에 없고 거기를 다 존경하고 기대하는데, 이렇게 지금 시위를 끄는 것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존경의 대상인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이 원망의 대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석방 전에는 100% 인용이었는데 석방 후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문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저는 주고 있지는 않은데, 세력, 즉 수구 세력들을 단결시켜서 소위 반찬, 이 반탄 탄핵의 집회 반대. 같은 것은 좀 목소리를 크게 내겠지만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탄핵 인용이 훨씬 높아져요. 중도층에서도 탄핵 찬성으로 오고 있고, 목소리는 크지만은.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도 여쭤볼게요. 이 탄핵 심판 선고 시기를 놓고 26일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날인데 26일 전이어야 된다, 26일 후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얼마나 윤석열 내란 수괴가 파괴했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지 이재명 형사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도 물론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저는 무죄 혹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80만 원 벌금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형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예. 사법부도 정무적 판단을 할 거예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한덕수 총리의 그 소위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실망감이, 능력을 보니 그래도 한덕수 대행이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지는데, 네. 그러한 중대한 임무